저는 이 비밀을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감춰왔습니다. 그 어떤 온라인에도 올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부모님 두 분께만 조용히 전해드렸을 뿐이죠.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방법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약 산업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방 바로 그 안에 있는 아주 단순하고 저렴한 재료들이 병원에서 몇 장짜리로 처방받는 약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제 주변을 보면 약봉지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힘겹게 하루를 버티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가족이 서로 미루고 생활비를 쪼개가며 생존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고요. 여러분은 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생강 한 조각만 제대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100세가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고 총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학은 생강의 염증을 퇴치하고 통증을 줄이며 수면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태우고 노화 과정을 늦추며 몸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조절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입으로 전해지는 비법이나 근거 없는 뜬 소문이 아니라 수백 건의 진지한 의학 연구를 통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 모든 효능은 생강 뿌리 속에 있는 특별한 식물성 화합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를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의 상징인 명예허임은 일찍이 생각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하게 10년을 더 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왕의 궁전에서부터 초가지까지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생강은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항상 신뢰받아 왔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16세기 영국에서는 단 50g, 즉 1파운드의 생강이 양 한 마리와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생강은 한때 금처럼 귀했습니다. 집에 생강을 소유한 사람은 지식과 부를 가졌으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을 잘 이해하고 귀혈과 의학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자연의 약재이며 내부에서부터 몸을 드는 불꽃이자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동양 전통의학에서 생강은 70% 이상의 고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감기 복부, 팽만 소화, 불량 메스검 치료에서부터 불면증 두통 치료 지원에 이르기까지 생강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고대 인도 의학에서 생강은 신의 선물에 비되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생강이 천국에서 보낸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뿔안에는 생강이 천국에서 즐길 수 있는 맛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탄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 온 것들을
오늘날 현대 과학이 정확히 똑같이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옛사람들의 지혜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 대부분은 매일 부엌 찬장에 있는 만병통학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 싸서 무시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올바르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정확하게 적시에 적합한 사람에게 적정량을 사용하여 생강이 찬장에 가만히 있는 향신료가 아니라 강력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십 년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작은 생각 한 조각에 그토록 큰 힘을 부여하는 것일까요? 저와 함께 생각 안에 무엇이 특별한지, 그리고 우리 몸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난방 시스템이 있고 물이 흐르는 순환계가 있으며 신경 전기선이 있고 소화 면역 혈액 순환과 같이 조용히 작동하는 기계들도 있습니다. 생강이 몸에 들어가면 마치 숙련된 수리공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성분은 진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생강의 약간 매운 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진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데 특히 손발 아랫배와 같이 늘 차가운 부위에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심박수는 안정되며 내부 장기들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생강을 익히거나 말리면 진절은 쇼가울로 변환되는 데에는 더 강력하고 매운 활성 성분으로 매우 뚜렷한 한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쇼가울은 관절염 근육통 또는 노인들이 흔히 겪는 만성 통증의 경우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생강에는 정류도 함유되어 있는 데에는 항균 항진 작용을 하고 호흡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휘발성 화합물입니다. 감기나 개 기침이 있는 사람이 따뜻한 생강차의 향을 맡기만 해도 숨쉬기가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화에 있어서 생강은 위액 분비를 증가시키고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복부, 팽만함, 속쓰림, 메스꺼움을 줄여줍니다. 소화 장애가 있어 식욕이 없고 배가 항상 무겁던 많은 사람들이 생강을 며칠 사용한 후 배가 훨씬 가벼워지고 입맛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면역계에 있어서 이것은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생강은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몸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침입을 더 일찍 발견하고 제거하여 그것들이 증식하여 병을 일으키기 전에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의학에서 심장 전문의들도 생강의 역할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생강은 혈소판의 점성을 낮추어, 즉 혈액이 과도하게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어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말하자면 작은 생강 한 조각은 화학약품 없이 혈관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생강은 또한 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이 낮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생강은 내부에서부터 불을 지펴 몸의 자연적인 난방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생강의 효능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기혈 음양경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른 한쪽은 임상 연구 활성 성분 생체 지표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생각은 효과가 있다. 생각은 순하다. 그리고 생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 강원도에 사시는 74세의 한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올 때마다 아무리 따뜻한 옷을 입어도 덜덜 떨었습니다. 아들에게 생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강차를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는 온 가족이 믿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잘 때 손이 실리지 않아. 정말 간단한 일이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구하기 쉽고 저렴하며 매일 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생강이 바로 그 선물입니다. 진수성찬이 필요 없습니다. 생강 한 쪽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꾸준한 습관만 있다면 여러분은 몸에 다시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며 더 여러 해를 즐겁게 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생강이 혈액 소화 그리고 면역계에서 얼마나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보셨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18가지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뜬 소문이 아니라 생강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이점들의 대부분이 바로 50세 이상의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더 강한 면역력, 더 깊은 잠, 더 좋은 소화 뱃살 감소 밝아진 피부 안정된 심장, 박동 가벼워진 머리.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이 약 없이 통증을 줄이고 의사 없이 푹 잘 수 있으며 매일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 잘 들어주십시오. 먼저 저항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50세가 되면 몸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감기, 기침, 부비동염, 폐렴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단골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생강은 그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생강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H1N1 인플루 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원은 생강 추출물이 몸을 지키는 전사인 백혈구의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소화입니다. 우리 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맛이 없고 배가 항상 더부룩하며 가스가 차거나 가벼운 메스꺼움을 느낄까요? 생각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것은 위를 진정시키고 자연적인 소화 효소를 자극하여
보조자의 없이도 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약을 자주 복용하는 사람, 채식주의자 또는 항암 치료 후의 사람들은 소화 지원을 위해 생강을 더욱 사용해야 합니다. 심혈관계로 넘어가서 이것은 중년 이후에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생강은 혈소판이 옮기는 것을 막아 자연스럽게 혈액을 물게 합니다. 결과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 감소입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4주 동안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들은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법도 아닙니다. 단지 생강일 뿐입니다. 하지만 생강은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분과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면증 불안 또는 가벼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모두 생각 덕분에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더 깊이 잠들게 하며 피곤하지 않게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수면이 바로 몸 전체를 위한 무료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 매우 관심을 가질 만한 것 바로 체중 감량과 미용입니다. 생강은 신진대사 과정을 가속화하여 잉여 에너지를 태우고 피하 지방을 제거하며 정체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보통 배가 더 날씬해지고 피부가 더 밝아지며 붓기가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연구에서 기록된 결과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55세의 박 선생님은 콜레스테롤이 높고 두통이 잦으며 손발이 차갑고 자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끓여주는 생강차를 3주 동안 꾸준히 마셨습니다. 결과는 손발이 따뜻해지고 잠을 더 깊이 자게 되었으며 혈액 수치를 다시 재보니 콜레스테롤이 약간 감소했고 정신은 맑아졌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생강이었습니다. 생강이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된 후 다음 질문은 분명 생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까일 것입니다. 매일 유지하기 쉽고 효과적인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소박하지만 건강의 황금 공식으로 비유되는 한 음료에 있습니다. 바로 생강차, 홍차, 흑설탕입니다. 간단한 차 한 잔이지만 여러분 몸의 생체 리듬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녹차나 그냥 물 혹은 과일 주스를 사용하지 않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녹차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 음매에 속하며 많이 마시면 몸을 더 차게 만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차가움이 병의 근원입니다. 반면에 홍차는 양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와 삼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백설탕은 모두가 알다시피 화학 물질이 많고 몸을 차게 하며 혈당을 높입니다. 반면에 흑설탕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과도하게 정제되지 않아 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액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조리법은 무엇일까요? 홍차 한 잔 일반 티백을 사용해도 되며 비싼 종류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른 생강 한 스푼 또는 시간이 없다면 생강가루 1기 흑설탕 한 스푼 또는 부드러운 맛을 좋아한다면 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뜨거운 물에 타서 뜨거울 때 바로 마십니다. 식히지 마세요. 식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때에 마셔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소화계를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욕하기 전 추운 욕실에 들어갈 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 긴장을 풀고 깊은 잠을 자며 수면 중에 몸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몸 상태가 좋다면 필요에 따라 하루에 3잔에서 6잔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마시면 열이 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가 약한 분은 생강의 양을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중단하지는 마세요. 몸이 서서히 적응하게 하세요. 아침 햇살처럼 처음에는 눈이 부시지만 햇볕을 쫄수록 몸은 더 건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은 약이 아닙니다. 의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하도록 돕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찾고 있다면 매일 생강차 한 잔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7일 동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말해줄 것이고 이번에는 건강하고 따뜻하며 활기찬 목소리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냄새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속이 불편하며 어떤 사람은 단순히 다른 맛을 즐기고 싶어도 합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단지 향신료나 정해진 차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유연한 동반자입니다.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부드럽고 간단하며 매우 효과적으로 생강을 일상생활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양 약처럼 정확한 조리법, 정확한 시간, 정확한 양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습관과 취향에 따라 조절하여 생각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삶의 즐거운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끊이지 않는 기침 건조하고 따가운 목 또는 날씨가 변할 때마다 목이 쉬는 것입니다. 이때 생강과 꿀은 완벽한 한 쌍이 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생생강 몇 개를 얇게 썰어 유리병에 넣고 그 위에 순수를 잠길 때까지 부어주세요. 하룻밤만 지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꿀생강 한 작은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부드러운 향, 은은한 단맛, 약간의 매운맛은 목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항균 능력이 있어 폐를 따뜻하게 하고 기침을 줄여줍니다. 한국의 많은 한의사들은 감기나 인후염이 오래 지속된 후 또는 단순히 매일 아침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자주 권합니다. 자주 입맛이 없거나 배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느리거나 점심 식사 후 쉽게 졸린 분들에게는 생강소금 절임이나 생강식초 절임이 친근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작지만 오래된 비법으로 일본과 베트남의 음식 문화 모두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새콤하고 짭짤한 절인 생강 몇 조각을 먹으면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위액을 자극하며 소화하기가 더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생강은 매운맛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에 들어가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더부룩함과 가스참을 줄여줍니다. 냉장고에 생강 절임 한 병을 만들어 두고 매일 조금씩 드시면 경제적이면서도 맛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출근하거나 이동하며 신선한 생강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면 생강 가루나 튜브 형태가 매우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슈퍼마켓, 유기농 식품점 또는 약국에서 이런 종류의 생강을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어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필요할 때 생강 가루를 따뜻한 물에 조금 타거나 심지어 죽 수프에 뿌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 블랙커피에 생강 가루를 조금 넣는 것을 좋아하는데 독특한 맛과 함께 속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가루든 튜브든 말린 조각이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한다면 신선한 생강 못지않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단지 적절한 때와 필요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배가 자주 차갑거나 계절에 따라 소화 장애를 겪거나 생리통이 심한 여성분들에게는 구운 생강 찜질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민간 비법입니다. 신선한 생강 몇 조각을 얇게 썰어 숯불에 굽거나 팬에 살짝 구워 향이 날 때까지 익힌 후 깨끗한 수건에 싸서 아랫배에 올려놓으세요. 매번 15-25분 동안 유지합니다. 생각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한 느낌은 몸을 더 편안하게 하고 경련을 줄이며 복부의 혈액순환을 도와 추위와 불편함에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은 껍질째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강 껍질에는 바로 그 피부 아래에 마르는 귀중한 정유가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너무 두껍게 벗기면 여러분은 무심코 가장 정수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신 생강을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거나 묽은 식초에 잠시 담갔다가 칼로 가볍게 긁거나 껍질 다져서 사용하세요. 이 방법은 자연의 풍미를 보존하면서도 생강의 양리학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생강이 단지 뜨거운 차 한 잔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 끼니 매 습관에 존재할 수 있으며 아침 일찍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의 작은 순간순간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점은이 모든 방법들이 간단하고 실행하기 쉬우며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기계에도 까다로운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신선한 생각 한 뿌리 매일 약간의 시간, 그리고 약간의 인내심만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부엌에 향신료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평안하며 더 오래 사는 여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게 하십시오. 저는 생강의 수많은 놀라운 효능을 듣고 나서 아마 여러분이 즉시 사용하기 시작하고 싶어 할 것이며 심지어 빠른 효과를 기대하며 한 번에 많이 마시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식품이나 약재와 마찬가지로 생각은 좋지만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시기에 사용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몸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은 순하다고 듣지만 순하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각 사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탈수, 입술, 마음, 소변량 감소, 빠른 심박수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때에는 몸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내부에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열을 내는 성질이 있는데 이때 생강을 섭취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열이 더 오를 수 있고 쇼크나 심각한 탈수로 이어져 고령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천이 안정될 때까지 절대로 생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매우 흔한 경우는 위가 약하거나 배고플 때 복통이 있거나 상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타는 듯한 느낌을 받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빈속에 특히 이른 아침에 생강물을 마시면 위 점막을 자극하여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은 식후에 또는 적어도 속이 너무 비어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음식이 어느 정도 깔려 있을 때 생강은 소화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그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점을 매우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생강은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또는 만성관절염과 같은 기저질환에 대해 여러분이 복용하고 있는 치료제를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생강은 단지 몸의 자연적인 회복을 돕고 순환과 면역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만 간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고 생각 섭취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병이 재발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강차를 57일만 마셔도 배가 따뜻해지고 잠이 잘 오며 피부가 환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23주 또는 그 이상이 지나야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매일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용 후 편안하고 배가 따뜻하며 소화가 잘 되고 잠이 깊어진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하며 비정상적인 피로를 느낀다면 양을 조절하거나 며칠 쉬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항상 믿습니다. 진정한 효과는 꾸준한 올바른 방법 그리고 적합성에서 나옵니다. 생각은 자연이 준 훌륭한 선물이지만 우리가 적시에 적합한 사람에게 적정량을 사용할 때만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효능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용법을 알며 실수를 피했으니 이제 여러분이 실제 경험을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작지만 매우 흥미로운 도전에 초대합니다. 생강 7일 챌린지. 단 일주일 만에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매일 제가 공유한 방법대로 올바르게 끓인 따뜻한 생강차 1, 2잔만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관찰해 재보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손발이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습니다.
잠을 더 잘 자고 더 이상 한밤중에 뒤척이지 않습니다. 배가 가벼워지고 소화가 원활해지며 더 이상 가스가 차거나 변비가 없습니다. 피부가 밝아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며 더 이상 창백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 없이도 체중이 줄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시도해본 수명의 실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7일을 시도해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단 7일 만에 깊은 잠, 편안한 호흡, 에너지 넘치는 아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날마다 쇠약해지는 몸 때문에 지쳐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스스로 변화를 만들 때입니다. 그리고 7일 후 여러분이 차이를 느꼈다면 저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오늘 마신 작은 생강차 한 잔이 내일 그들이 겪을 수 있는 큰 합병증을 막아줄지도 모르니까요. 경험해 본 후 많은 사람들은 종종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생각한 조각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돌아가 왜 우리 몸이 내부에서부터 따뜻해지고 회복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지 북극에 사는 것도 아닌데 옷도 따뜻하게 입었는데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춥습니다. 밖 아니라 안에서부터 춥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추위가 아무도 모르게 매일 매시간 건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숨은 냉증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흔해지는 상태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의학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평균천은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의 천이 약 36.8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의 천이 35.5도에서 36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천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까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장기 기능이 느려지며 소화계가 정체되고 항체가 약해집니다. 추위를 매우 좋아하는 암세포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차가운 몸 환경에서 더 왕성하게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차가운 몸은 병들기 쉬운 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손발이 차갑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등이 쑤시고 아랫배가 차갑다면 또는 날씨가 변할 때마다 감기에 잘 걸린다면 여러분은 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 이 상태가 4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적고 아무렇게나 먹고 집안에 많이 머무는 사람들에게서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에 불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몸이 차가워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만 알고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현대적인 환경에서 살면서도 계속해서 춥고 무기력하며 끊임없는 피로를 느끼는지 그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생활 속에 해롭지 않아 보이는 습관들입니다. 우리는 에어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리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방에만 머물며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직접 몸에 향하게 둡니다. 그 결과 몸은 날씨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잃고 혈관은 수축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이 점차 떨어집니다. 우리는 추운 날에도 찬물 아이스티 아이스 커피를 마십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소화의 소화계와 순환계 전체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그 물을 드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내부 장기들은 필요해지고 점차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식합니다. 매끼니가 풍성하고 고기와 생선이 넘쳐나며 패스트푸드 튀인 음식은 위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몸의 혈액은 소화를 돕기 위해 모두 그곳으로 쏠려야 합니다. 그동안 심장, 뇌의 간과 같은 중요한 장기들은 잊혀지고 혈액 산소열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온몸이 내부에서부터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차가워집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불면증, 운동 부족 예전처럼 땀을 흘리지 않는 것도 더해집니다. 땀은 몸이 열을 식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를 조절하는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을 잃는다는 것은 자연적인 저항력을 점차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현대식품입니다. 우리는 순한 성질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몸을 차게 하는 환성식품을 많이 섭취합니다. 열대과일, 우유, 흰빵라면,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언뜻 보면 매우 영양 보이지만 자주 섭취하면 특히 추운 계절에 몸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순환을 나쁘게 하며 병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와이 사람들처럼 시원하고 차가운 음식만 먹지만 한국처럼 추운 나라에서 삽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수년 동안 지속되면 천이 떨어지고 혈액 순환이 느려지며 세포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몸이 내부에서부터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추위는 질병이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암, 우울증, 관절염, 수면 장애 모두의 기초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생각은 단지 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의 생명을 깨우는 불꽃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약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정적인 천을 되찾도록 돕는 것, 바로 몸의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몸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소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잠이 편안하게 오고 정신이 더 낙관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 건강은 일시적인 대처 방식이 아니라 근본부터 부드럽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가족에게 말하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체육관도 건강보조식품도 없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간단하게 먹으며 자연의 힘을 믿었기에 장소했던 조상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생각 한 조각이 때로는 나중에 닥칠 큰 합병증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따뜻한 몸은 건강하고 즐겁고 긴 삶의 기초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오늘 제가 생강의 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염증과 피로를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배우자, 형제, 자매 또는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차 한 잔을 권하던 이웃이 바로 이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작은 비법 하나가 그들이 끊임없는 통증 잠못 이루는 밤 또는 심지어 심각한 심혈관이나 혈압 합병증을 피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아주 큰 건강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지극히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란 안에 약속의 한 줄을 남겨주세요.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매일 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부터 자기 자신에게 명확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주도적이며 깨어있는 삶을 선택한다. 생강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오늘부터 매일 한 컵씩 마셔봐야겠네요. 허임 선생님의 비결이라니 믿음이 갑니다. 꾸준히 실천해 볼게요. 부모님께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노년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강차는 늘 마셨는데 이렇게 섭취하면 더 효과가 크다니 놀랍네요. 염증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모든 질병 예방까지 된다니 대단합니다. 자연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게 진짜 명의의 비결이네요. 영상 보고 바로 생강 사러 갑니다. 꾸준히 먹으면 면역력이 진짜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설명이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되어 있어서 따라하기 좋아요. 허임 선생님 덕분에 전통의학의 지혜를 다시 느낍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께 매일 생강즙 챙겨드려야겠어요. 생강은 냄새가 강해서 잘 안 먹었는데 효능 들으니 먹고 싶네요. 몸이 자주 붓고 아팠는데 이 방법으로 개선되면 좋겠어요. 진짜 자연이 준 최고의 약이 생강인 것 같아요.